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독이 되는 사람을 알고 계시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사람이 그룹 프로젝트의 리더처럼 권위나 힘이 있는 위치에 있나요? 아니면 스포츠팀의 주장이나 감독이거나 직장 내 슈퍼바이저나 팀장인가요? 효과적인 리더십은 많은 부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구성원 간의 관계, 의욕, 응집력 및 신뢰를 포함하지만 오로지 이 점들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효과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이 되는 리더라면 그룹 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회사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독이 되는 리더십은 불신, 갈등, 불안과 두려움의 문화를 만들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독이 되는 리더를 만난 적이 있다면 왜 그들로부터 자신과 여러분의 그룹을 보호하려 노력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독이 되는 리더의 일반적인 특징 7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듣지 않거나 들어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의사소통 기술과 좋은 대인관계 기술은 훌륭한 리더를 만드는 요인들 중 일부 요인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그룹이 팀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에 의해 지도되고 있다면 이는 문제의 첫 번째 징후일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항상 옳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제안을 고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바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룹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을 막으므로 가능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을 방해합니다. 리더의 의견을 제외한 다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팀원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으며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력감, 동기 상실, 그리고 어쩌면 덫에 걸린 느낌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하실 수 있듯이 이것은 그룹원의 의욕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은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며 비판을 반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심지어 그룹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리더는 대개 완고하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합니다. 이러한 행동적 특성의 반응은 종종 끊임없는 변명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그룹원 사람들이 리더에게 불평을 표한다면 리더는 나는 장비 상태가 안 좋아서 일을 할 수 없었던 것 뿐이야. 또는 어떻게 내가 미팅을 진행하길 원한 거야? 나도 내 일이 있잖아. 다른 누군가가 기강을 바로잡았어야지. 혹은 나는 그거 하나 작성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도전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질문하지 않는 예스맨들을 주변에 두길 선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룹이나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방해하며 그룹은 자주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반복합니다. 학습과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셋째, 결국 그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이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패한 리더십과 그룹 성과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나르시시스트적인 리더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너무 자신에게만 몰두해서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은 리더의 자아를 높이기 위해 이용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리더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제한된 관심을 보이며 타인을 하찮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하수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런 취급을 당한다면 목표를 달성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려는 동기가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불필요하고 리더의 하인 취급을 받는 그룹에 머무르실 건가요? 아니면 그룹을 떠나서 좀 더 나은 자리를 찾으실 건가요? 넷째,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독이 되는 리더의 또 다른 유형은 사소한 일까지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신경과민적이며 항상 통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리더는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혼자서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무와 프로젝트를 넘겨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그들 스스로 하고 싶어하고 오직 그들의 결정이 포함되길 원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화가 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모욕감이나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일들이 지속적으로 중단되고 빼앗긴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쓸모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은 불행히도 그룹을 분열시키기에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5째, 너무 감정적입니다. 꼭 냉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따뜻함, 공감, 동정심은 모두 대인관계에서 가치 있는 특성이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물론 리더십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더의 역할은 그룹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책임자가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감정적인 충동으로 인해 자주 좋지 않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리더들은 논리와 근거보다는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 경솔하며 예측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자신이 했던 말이나 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그들의 감정에 의해 휘둘리게 하며 그 결과 분열과 어느 정도의 혼돈을 초래합니다. 이는 팀의 화합을 매우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째, 권력을 남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점들은 잘못된 사람이 책임을 지거나 권력을 잡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 좋은 것 중 하나는 권력으로 기고만장할 때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종종 자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독재적인 통치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질문하거나 도전할 때마다 위협을 느끼고 매우 안 좋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작은 언급이라도 불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팀원이 자신의 명령을 수락하는 것이 아닌 복종하게 요구하며 이는 팀원을 동등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죠. 7째, 바보로 가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한 행동은 보통 독이 된다는 단어와 관련이 없지만 사실 독이 되는 리더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를 위임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들 스스로 어떤 것에도 기여하지 않습니다. 팀원들은 그들을 위해 모든 일을 하고 리더인 그들은 방임적 지도성이라고 불리는 너무 느긋한 리더 유형으로 지도하곤 합니다. 소위 리더라고 불리는 이들이 그룹의 목표나 하고 있는 일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팀원들을 지지하거나 조언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팀원들은 이런 유형의 리더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 자체의 가치가 덜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조직이나 목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 리더십은 어떤 집단에게나 염려가 되는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는 독처럼 다른 직급들 사이에 불만과 분노를 퍼뜨리기 때문이죠. 리더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합니다. 독이 되는 리더십은 어떤 형태로든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팀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감정적인 피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화되거나 지속된다면 자신에게 훨씬 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의 팀이나 회사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사람을 현재 경험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영상이 다른 사람이 보였던 행동이나 자신이 보이는 행동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리더주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행동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경험과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분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